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웰다잉에 관련된 궁금한 일들,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일들을 알아보는 웰다잉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희 청암노인복지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또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과 청암노인요양원 원장님으로 일하고 계신 이성희 원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장님은 일본에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던 1970, 80년대에 계시면서 고령화 시대 일본의 치매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되셨고, 귀국하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시가 주도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셨고, 또 치매가족협회도 만드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에 대한 아마 선구자시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성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제가 소개드렸지만 이 노인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74년도에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경에는 그 한국 사람들의 요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이제 요양원을 만들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88 올림픽이 시작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 구에 한 9명의 이제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운딩을 해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가복지, 가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용이 아닌 그런 이제 통원시설의 복지를 하면은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효창공원에 이제 있는 서울시 연합회, 그것과 이제 보라매 공원, 이 두 군데의 노인복지관이 세워질 예정으로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중부노인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그리고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 사업, 또 이렇게 장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 청암요양원은 한 45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란체스카 여사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님도 오시고 김영삼 대통령님도 오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치매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그 치매 환자들 돌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요양원이겠죠. 예. 요양원에 오실 수 있는 환자의 조건, 상태를 일반적으로 쉽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예, 옛날에는 조치제도에 의해서 나라에서 이것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부터는 이제는 각 구의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등급판정위원회라고 그래서 1, 2, 3, 4,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등급을 받으셔야 그때 이제 통지서를 가지고 요양원을 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진다고 하면은 조치제도에 그냥 보내지는 것과 지금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복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뭐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요양원을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이제 가보셔야 되고 네. 거기에 조건이 어떤가 이런 거를 전부 알아보신 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면은 그 선택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그냥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분이 그 시설을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사업하시던 분이 요양원을 만들어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익에 대한 그 순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저희 같이 이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는 운영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환자의 인권이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또 교육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우리의 선배로 알자. 그렇게 이제 운영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또 따뜻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설을 운영하자고 하는 운영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가시면은 팜플렛도 받으시겠지만은 운영 이념이라든지 처우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물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시설의 규모, 뭐 얼마나 또 잘 꾸며져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요양원을 운영하느냐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노인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그렇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하고 비율 차이가 크게 납니까? 비슷비슷합니까? 요즘은 사설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이었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장기 요양이 되면서부터는 일반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4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60%, 그 다음에 일반이 40%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풀렸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다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준이 완화돼서 자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임대도 가능하다고 그게 바뀌는 걸로 들었어요. 예, 그런 저도 것에 들었습니다. 대한 어떤 변화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좀 우려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일반들은 그것을 사고 팔고도 합니다. 부동산 같이.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오래 운영을 해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르신들을 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책임이 없이 이제 그것이 폐쇄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이제 이 땅이 없는 데서 임대의 경우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 이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념이나 목표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요양원에서 그 입원하신 분들이 생활할 때 어떤지를 좀 뭐라 그럴까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정보 제공 서비스 같은 게 있지 않는가요? 건강보험공단의 각 구에 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1등급이지만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은 데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면 국가기관이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거기에 사이트에 보면은 네. 평가, 저희도 평가를 받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평가에 A등급, 뭐 1등급 받았고 2등급 네, 받았고 그런 네. 것들이 나와 네.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그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갈 경우 또는 그렇게 가셔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요양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요양원이 이게 날 뭐 고려장시키는 거 아니냐 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요양원에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다가도 와서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보험이 시작이 된 후로부터는 오히려 권리로서 받고자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도 한 200명 이상이 대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희석이 돼 있고, 그렇지만은 걱정은 다들 하고 계십니다. 말기 환자분들이 거의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대강 참고는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골라서 본인이 이제 찾아가 보고, 또 상담을 해보고, 또 원의 분위기도 보고, 직원의 모습도 보고, 또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식을 좀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요양원에 가면은 아주 좋지 않은 처우를 받는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걱정, 불신 이런 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일부라도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또 개선책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인권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법정 교육도 우리가 받게 돼 있고, 또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내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그 학대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묶는다는 얘긴데요. 먹는 문제. 예, 이런 손 같은 거 네. 이제 그 L튜브를 이제 병원에서 끼고, 그 콧줄을 끼고 오셨을 때 그것을 자꾸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좀 묶어야겠다, 몇 시간이고, 그럴 적에는 반드시 그 가족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풀러놓고, 또 이제 그 뭐 식사가 들어갈 때는 해놓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매뉴얼로 이제 건보공단에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그렇게 걱정거리, 또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수면제를 뭐 너무 과하게 또 일상적으로 네. 먹게 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많을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치매의 특성상 밤과 낮이 이제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본인이 밖에서 집에서 늘 사용하던 그것이 있으면은 또 이쪽에서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덜 깨서 넘어진다든지, 또 이제 이 각성이, 의식이 깨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든지, 또 음식 잡수시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죠. 예,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편리함의 문제 때문에 자주 한다든가 또 너무 많이 한다든가 길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예, 물론 수면제도 있고, 또 신경 안정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신경과에서 주는 그런 약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근력이 풀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처방을 해주셔야 되고, 의사 선생님은
또 시설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의 케어 플랜을 짜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어세스멘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그 보고 나서 이제 적당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설에서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이 드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요양원에 갈 때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 중에 사실에 많이 기반했던 별로 근거가 없는데 많이 그냥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든 간에 그런 게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걱정하는 거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가족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끊임없이 암 환자들은 어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기간이 있지만은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저희 어머니도 한 지금 13년째입니다. 그만큼 오랜 동안 가족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맨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친께서도 네. 치매로 네네. 고생하고 계시군요. 예.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리고 또 뭐 아버님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가족의 심리, 환자의 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게 힘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단념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런 그 과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호자님들도. 네, 배우는 게 힘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제가 웰다잉 운동을 하면서도 나이 먹고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새롭게 우리가 알고 뭐 준비하고 결정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다 공부하고 준비하면 잘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외면하다가 턱 닥치면 혼란스럽고 막 그렇죠. 그냥 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좋은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 내지는 초기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의 경우도 어떤 점에 대해서 좀 항상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특히나 치매의 경우는 2년에서 20년 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심리가 맨 처음엔 불안, 아니겠지, 부정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혼란의 단계, 납득의 단계, 수용의 단계 이렇게 4단계를 걸칩니다. 네. 그런데 아니겠지 하는 것이 어저께도 이제 가족 모임을 하면은 아닐 거야. 한 번에 노화 현상이지 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한 번의 리스크가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 모르십니다. 그냥 노화의 현상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고 또 선생님한테 치매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뭐 약을 부지런히 쓰고도 좋지만은 가장 어려운 점이 혼자만 감당하는 거예요. 네 형제가 있으면은 혼자만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받으시면은 형제분들이 역할 분담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가 할머니 이 약 드셔요 이런 역할까지도 약을 안 드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꼬마 아기가 그렇게 해주면은 잡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아주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 치매가 걸려도 안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경고등이 쫙 켜졌을 때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에이 내가 설마 치매 걸리려고 그러면서 외면하고 아이가 잠깐 어쩌다 발생한 순간적인 일이지 무슨 치매의 초기 증상이거나 그러니까
검사받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안 어떤 하죠. 경우에 그 초기의 증상일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도 보면은 아버님이 이제 다 식사를 하셨어요. 가족끼리. 그렇게 해놓고 누구네 집에 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본인의 집으로 싹 들어가 보셨어요. 못 만나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셔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 근데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어머나 잘못 그러 되셨네. 네. 이쪽 저기 큰아들 집으로 오셔야지.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치매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시간과 공간에 개념 장애가 생긴다고 네, 하는 거를 네.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거는 치매의 정체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것이 이 치매인지 그냥 건망증인지 우울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러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알려고 노력하는 무슨 증상이 나와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에이 어쩌다 그런 거겠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검사 받아보고 진찰 받아보고 그런 알려고 하는 노력이 예. 중요하겠네요. 듣기라도 하고 네. 책을 보기라도 하고 예. 그러니까는 치매가 걸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 소식지도 와도 싫고 다 싫고 그렇게 이제 들어도 싫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누구든지 이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걸릴 위험성이 있고 누구든지 수발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할머니들 이제 인원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식을 얻으면은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고 또 그냥 막 요즘 이제 핸드폰에 맨날 뜨죠. 누구 없어졌다는 거 매일 뜨죠. 그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지만 집 네. 나가서 못 찾아오시는 못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 그거는 좀 상당히 중요한 그거는 이제 벌써 혼란기 중증에 들어간 중증이요. 거죠. 중간에 네, 중증입니까? 예, 중간, 네. 중간에 혼란기에 네,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초기가 지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방향 감각이 없어요.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신문 보시다가 이제 신문에 요걸 오려서 놔야지 하고서는 오리고 또 어디다 갖다 놔야지 하면서 나가셔서 집을 못 찾으세요. 집에 있으면서도 화장실을 못 찾으시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잘 해서 정말 지식을 많이 이 보호자들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중간 정도의 이제 혼란기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뇌가 어디가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백양백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렇게 물어도 몰라요. 뇌가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알아두시고 그 뭐랄까 소책자 같은 거, 지라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소개하거나 추천해 주실 그런 책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쓴 것도 있고, 저 원장님이 쓰신 것도 있는데, 그 엄마의 공책이 엄마의 공책, 예, 거기는 어드바이스를 많이 거기에 해줬죠. 어머니를 모시면서 경험한 것까지 포함돼서 다루시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작가가 이제 엄마의 공책을 썼을 때 그 불가사의한 그 행동에 대해서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요양원에 가는 걸 아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께 한번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양원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운영을 하는 것인가, 또 직원들은 어떤 이 직원의 숫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또 하루 건너 금식 있는 시설도 있고 3교대, 4교대인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보시고 그 집의 환경이라든지 이게 가정적인 것 같다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적이고 무슨 병원 같다 하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 나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을래 하고 생각하거나 또는 가족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요양원에 못 보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그 요양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문 기관이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또 일상의 생활에 또 많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가족이 하는 것보다 더 좋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걱정하는 분들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업으로 가정에 파견되는 사업으로 한 5가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간호라든지 그런 제가 사업, 데이케어 사업, 무슨 주간보, 저희도 저쪽에 병설이 돼 있어요. 그런 데를 유치원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시면서 또 그것에서 한계가 옵니다. 불을 낸다든지 정말 실금,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이러면은 시설을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설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보시고 지역 자원을 이용하실 만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일 텐데 그 과정에서 좀 상태가 심하다고 하면은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받고 좀 더 데이케어 센터 네. 낮에 돌봐주는 네.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걸 권해주시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지식도 늘게 되니까 어느 시점 어떤 상태에서는 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걸 배우게 되겠네요. 원장님의 경험으로 이 시설에 입소하는 상태가 어떤 요런 상태면은 시설에 와서 돌봄을 받는 게 가족이나 아니면 제가 내지는 지역사회 돌봄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시점, 상태가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 중에서 지금 입소해 있지만은 좋아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대에서 떨어져서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노인병원에 입원했다가 그것이 이제 좋아졌는데 시설로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여기서 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더 좋아진 경우고, 왜냐하면 여기서 삼시세끼가 영양사에 의해서 모든 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당뇨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나빠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그걸 쇼크를 가지고 또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이쪽을 선택을 해서 버렸구나, 버림망상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또 수면제도 먹고 어떠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죠. 부닥치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한 가지를 얘기를 하기들 어렵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지역의 어떤 노인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그래 가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우리 노인은 아주 천국에 있고 거기는 아주 지옥보다 더하든 방임한다고 하는 거죠. 노인한테. 그러니까 뭐 변도 묻어 있고 뭐 형편없이 식사도 하고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엄청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나빠지고 여기가 뭐 지옥 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즘은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설은 골라서 막 가시기도 하고 하니까 세대는 많이 좀 변했습니다.